진짜 전문가를 찾는 프로그램 주식 빅리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의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5%를 넘어섰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진 건데요. 다만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국제 유가가 숨고르게 들어갔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현재 구간에는 하락으로 방향을 틀어선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2360선을 이탈했는데요. 특히나 대형주가 조금 더 깊게 밀리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770선 사이의 등락을 거듭하다가 현재 구간 오후장 들어서는 낙폭이 조금 더 깊어진 모습인데요. 764포인트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장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메이저 수급의 이탈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집계가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는 대형주, 전기전자와 제조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매물을 출회하고 있고요. 기관은 오늘까지 5거래일째 수급 이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명확한 수급 주체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매수와 매도를 지금 시연하는 주체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구간에도 개인은 142억 원 그리고 외국인도 128억 원가량의 순매수만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도 117억 원, 굉장히 소폭의 매수와 매도가 지금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만 업종별로 보게 된다면 금융업종을 향해서는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2차 전지 에코프로가 들어있는 금융업종을 강하게 담고 있는 반면에 기관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특징주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가장 먼저 사우디아라비아 관련 기업들 살펴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관련 기업들이 사우디와 51건의 MOU를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로 인해 관련 기업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우듬지판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했고요. 코오롱 글로벌 역시나 26%의 강세, 캠시스도 12% 두 자릿대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경제 사절단이 이로 인해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러한 기대감이 매기세로 이어지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손을 잡고 5만 대가량의 차량이 생산 가능한 공장을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완성차 기업들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동물 백신 관련 기업들이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이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인데요. 경기도와 그리고 충남에 있는 축산 농가에서 럼피스킨병이 확진된 사례가 5곳에서 추가로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20일 확진이 된 이후에 총 10곳에서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점점 더 확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럼피스킨병 같은 경우에는 소에게만 전염되는 전염병이고요. 폐사율은 10% 미만이라고 합니다. 다만 전염력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관련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람과 관련된 폐렴 관련 기업들도 오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폐렴 치료제의 매기세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폐렴 치료제인 아지트로마이신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마이크로플라스마 폐렴 같은 경우에는요, 독감이나 일감 감기와 증상이 굉장히 유사한데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감염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특수한 마이코플라스마라는 이 개체를 통해서 감염이 된다는 게 특징적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오늘 관련 기업들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광동제약이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대 오름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미국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고가 되어 있고요. 우리 증시 역시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한 주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현명한 투자 전략 함께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주식 빅리그와 함께 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 주식 빅리그는 역시나 레드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나운서님 한 주 잘 보내셨어요? 네, 주말 푹 쉬었습니다. 전문가님은요? 완전 저는 일요일 저녁 되니까 내일 당장 오늘 월요일 날 아침 해가 뜨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오늘 시장도 이게 웬일입니까? 저번 주에 그렇게 낙폭이 있었던 시장이었는데도 오늘도 오전에 잠깐 낙폭이 되었다가 또 점심 되어가지고 시장에 또 반등이 되다가 또 갑자기 낙폭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장이 또 낙폭되는 이유는 이번 주에는 솔직히 좀 기대할 만한 주식시장에 좀 기대할 만한 요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뭐냐면 빅테크 실적들이 엄청 많이 남아있어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메타, 뭐 아마존 여러 가지 실적 발표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국내 증시가 미국보다 더 큰 낙폭이 약간 좀 오바스럽게 좀 과매도가 나오고 있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제일 하락폭이 큰 이유가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동안 국제 정세에 따라 가지고 시장이 어느 정도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싶었는데 우리 대한민국 자체적으로 악재가 터졌죠. 그게 뭐냐? 요즘 좀 주가 시세 조정으로 좀 의심받고 있는 영풍제지하고 키움증권, 그다음에 카카오그룹. 또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기술주들이 또 카카오그룹이잖아요. 근데 이 카카오그룹주들이 SM라이프 예전에 인수할 때 높은 가격에 시세 조정을 했다는 그 의심만으로 카카오그룹주들이 다 무너지면서 지금 현재 시장이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나운서님. 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오늘 시장이 좀 반등이 될 줄 알았어요. 저도 기대 좀 했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이번 주 오르신다 하셨잖아요. 저는 이번 주 시장이 반등할 거라고 생각이 되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카카오 그룹주들이 너무 오늘까지도 또 좀 시세가 반영이 되는 상황이고 네. 또 영풍돼지 사건까지 터지다 보니까 이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수급이 안 좋을 수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사실 좀 더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은 미국의 기술주들이 나스닥이 아무리 갭상승이 된다고 해도 그 다음날 나스닥이 갭상승이 되면은 먼저 상승이 되는 게 우리나라 대표주는 기술주는 카카오 그룹하고 네이버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 빅테크 기업들이 아무리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해도 우리 국내 시장에 카카오 그룹만의 악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이 카카오 그룹주들이 멱살을 잡고 내리는 건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제일 중요합니다. 실적 발표가 제일 중요하고 그 실적 발표에 따라 가지고 카카오 그룹주들이 좀 상승이 되고 2차 전지도 좀 기술적 반등으로 상승이 된다고 하면은 못해도 12월 달까지는 좀 기술적으로 조금씩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FOMC에서도 저번 주에 우리가 좀 원하는 대답을 파월 의장이 해주기 바랬었는데 파월 의장이 너무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 이 높다는 얘기만 한 10번, 20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긴축 우려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 하에 국채 금리가 상승이 되면서 금요일날 낙폭이 되었는데 저는 사실 다음 달 정도에 이제 FOMC 회의가 이제 남았거든요. 그때는 어느 정도 기준 금리가 동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폭망하는 것보다 일단 임시 발표는 파월 의장이 금리가 동결을 시킬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더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이고 오늘에서 내일까지만 좀 지나고 나서 내일 정도에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시장이 상승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오늘까지만 여러분들이 참으시면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게 된다면 시장은 그래도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카카오 관련 기업들의 아쉬운 흐름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노란도 오픈 채팅방 저희가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을 해주시면 노란도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샵 3772번을 통해 서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링크를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시장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또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일부 종목으로는 또 시세를 뿜고 있습니다. 네네네. 오늘 사실 시장은 좀 제약바이오가 이끌어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소도 아프지.
소도 아프고 사람도 아프고. 네. 갑자기 이게 우연스럽게 갑자기 소도 아프고 사람도 아프고 네. 그래가지고 소 관련주는 이제 동물 백신 관련주가 상승되고 있고 지금 현재 폐렴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으면서도 네. 또 중간에 세트리온이 합병을 한다는 소식에 따라 가지고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지수의 낙폭을 제한을 시키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바이오가 어느 정도 지수를 견인하고는 있지만은 바이오만 상승할 뿐이지 2차 전지나 반도체 쪽으로는 계속 폭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AI나 뭐 말 것도 없고요. 안원사님. 네. 안원사님 혹시 바이오주 되게 좋아하십니까? 저 바이오주 좋아했거든요. 네네. 네. 그 바이오주가 순간 기대감은 상승은 되는 되게 좋지만은 네. 오늘처럼 이게 도발 이슈가 아닌 이상은 상승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임상이 안 되면은 추금뿐인데. 그러니까요. 임상이 아니면 추금뿐인데 어떻게 바이오 관련주가 상승할지 알고 미리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솔직히. 바이오 관련주들 되게 많잖아요. 엄청나게 네. 많죠. 지금 예전에 3년 전에 코로나 테마 이때만 해도 네. 지금 코로나 약이 돼서 제조돼가지고 왕성체로 나온 것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네. 그냥 차라리 바이오는 주가에 대한 기대감은 상승했던 것뿐이지. 근데 최근에는 이제 뭐 한국에서 소도 아프고 네. 뭐 중국에서 사람들도 아프다 보니까 약도 사재기 하다 보니까 이 바이오 관련주가 상승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돌발 상황에서 생긴 제약바이오의 상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오늘 제일 많이 상승한 종목이 뭡니까 여러분들? 대성미생물이죠. 네. 대성미생물하고 이급배시고 그다음에 폐렴 관련주 쪽에는 국제약품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는데 대성미생물 같은 경우는 사실 소독제 부분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테마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동물 백신 테마 대장주는 대성미생물이고 그다음에 이급배시하고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일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기도 하남까지 지금 소가 계속 아프다는 게 퍼지면서 제약바이오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또 방역 쪽으로 또 완화를 시키면은 이 관련주들이 또 무섭게 떨어진다는 거죠. 상승하는 거는 20% 30% 무섭게 올라가겠지만은 반대로 30-40% 현식으로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느 회사의 임상 시험에 따라 가지고 성공이 됐다 해가지고 전체 바이오를 끌어서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돌발 상황으로 제약바이오가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제약바이오 상승한다고 해가지고 추격 매수, 말태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종목보다 사실 내일 당장 매매를 안 하더라도 빅테크 시적 관련주들이 또 상승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갖고 온 종목은 네옴시딩 관련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굳이 지금 제약바이오 관련주는 안 사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단기적인 이슈로 반짝 반등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 듣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를 통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을 해주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시장을 이길 만한 그런 종목들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그 다음 방송 때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명을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또 정말 많은 힌트를 드렸습니다. 과연 우리 시청자님 중에서는 정답을 맞추신 분이 있을지 너무나도 궁금한데요. 그럼 지난주 금요일 히든 종목 지금 정답을 공개합니다. 레드 전문가의 히든 종목은 아모센스였습니다. 네, 20일 날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은 바로 아모센스였습니다. 아모센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어떻게 전략을 잡아가야 할지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네. 제가 저번 주 금요일에 이 아모센스 종목 갖고 왔어요. 네. 그러고 나서 오늘 장 초반에 4% 정도까지 상승했다가 네. 어쨌든 코스피와 코스닥이 너무 안 도와줘요. 그렇죠? 네. 코스피, 코스닥이 이제 떨어지면서 오더 낙폭이 되면서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 아모센스 같은 경우는 모멘텀은 두 가지로 갖고 왔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방위산업. 방위산업 레이더 기지를 안테나를 제공하는 회사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무선 충전 관련주 이 두 가지 복합적 네. 영역을 가지고 왔죠. 근데 오늘 방산주들이 어느 정도 다 하락이 되면서 약간 좀 이렇게 지금 현재 보합 상태로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사실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나라 영업사원 윤석열 대통령이 네. 사우디에 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사우디에서도 방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걸 곧 발표를 합니다. 네. 곧 발표를 하고 이 방산에는 제일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레이더 기지하고 안테나가 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쪽에 이스라엘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 이스라엘 방위업체인 ENTA하고 협력사로 되어 있는 게 이 아모센스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잠깐 이스라엘 전쟁이 어느 정도 좀 둔화로 돼가지고 유가나 이런 관련주들이 떨어지고 있지만은 또다시 이스라엘 전쟁 관련주들이 상승된다고 하면은 이 종목 역시 상승할 수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왜 떨어졌나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현 시세에는 이스라엘 관련주들이 다 빠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스라엘 관련주들이 다 빠지면서 같이 빠지는 상황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좀 어느 정도 1주에서 2주 정도 시장이 또 반등이 되다가 아모센스가 또 무선 충전 관련주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종목들이 섹터별로 상승이 된다고 하면은 무선 충전도 시장 반드시 같이 상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굳이 이스라엘 관련주 부각이 안 되더라도 시장 반드시 수혜받는 전기차 2차 전지로 인해 가지고 상승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이 종목 갖고 있으신 분은 그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모센스 모멘텀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방위산업 관련된 모멘텀 다시 한번 짚어주셨으니까요. 투자 포인트 세우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사항 더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방송 중에 레드 전문가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너무나도 한정적입니다. 1시간 외에도 장중에도 전문가님과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 여기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QR코드를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입장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샵 3772번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3772번으로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종목 이야기 방송 중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투자 판단에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레드 전문가가 보는 오늘장 우리 시장에서 아주 특별한 섹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장 핫테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장 핫테마로는 수소 테마를 꼽아주셨네요. 수소 테마를 왜 선정했는지부터 이야기 들어볼까요? 저는 사실 이제까지 네옴시티하고 하면은 네. 네옴시티하고 우크라이나 재건이라고 하면은 건설기계만 상승이 됐었잖아요. 네. 사실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재건이니까 수소는 필요 있지는 않죠, 솔직히 말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건설기계 관련주들이 더 상승이 되면서 중간에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스라엘 쪽 이스라엘이 한다. 한번 얘기할 뻔했네요. 사우디아라비아요. 네. 사우디 네. 아라비아를 간다고 하면서 네. 경제 산적단을 꾸려서 간다고 하면서도 다시 한번 네옴시티 관련주가 상승이 되었어요. 네. 근데 안원 선생님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네옴시티가 건설기계만 관련주가 어떻게 보면 섹터 중에서도 제일 많이 상승하잖아요. 네. 근데 이 네옴시티는 미래의 도시잖아요. 네. 미래의 도시고 탄소가 없는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탄소가 없으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재생에너지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소라는 거죠. 그리고 이 네옴시티도 여러분들 미래형 도시라고 하면은 롯데월드나 우리나라의 롯데월드나 에버랜드 가면은 모노레일이 있어요. 네. 뭐 모노레일이 있는데 이 모노레일에다가 기름 집어넣고 다니겠습니까? 네옴시티가? 아니잖아요. 이 네옴시티에도 어느 정도 수소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이 수소를 연관된 회사가 현대차 그룹주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차 그룹주에서 저는 연관된
관련주 갖고 왔고 여러분들 솔직히 좀 여쭤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수소 쪽에 제일 진심인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진심인 국가가 진심인 그룹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현대차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수소 에너지 관련주로 제가 갖고 온 이유는 사실 오늘 현재 건설기계 관련주 중에서 히림이나 한미글로벌이나 이런 종목들이 상승합니까,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수소 에너지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종목들이 오늘 시장 영향으로 빠지고는 있지만은 사실 주말에 어떤 기사가 나왔습니까? 현대차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전기차 공장을 만들고 로봇 공장을 만든다고 했어요. 스마트 AI.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소 트랙 쪽으로 해가지고 수소 트랙 쪽으로 해가지고 MOU를 계약했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강하게 모든 섹터들이 다 상승은 안 나오고 있죠. 하지만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종목, 그 중에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에코프도 갖고 계시겠지만은 현대차 그룹 관련주로 갖고 계신 분들도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EM코리아, JNK 히터, 일지테크, 에스콘의 버마피어스에 있거든요. 이게 다 전지 관련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지 관련주들이 앞으로 네옴시티 관련주 후발주로 상승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실 때 히림 관련주이기도 하고 한미글로벌 건설기계 쪽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수소 관련주가 건설기계 관련주보다 더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재 우리 건설사들이 중동에 띄엄먹힌 돈들이 많아요. 네. 띄엄먹힌 돈들이 많은데 단순히 지금 테마적으로만 네옴시티 관련주로만 건설기계 관련주들이 올라간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떼어먹은 돈들이 되게 많은데 이 건설기계 관련주들이 앞으로 이제 좀 있으면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이 건설기계 쪽들이 건설주들이 실적으로 올라갈 수 있냐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들이 실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사실 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아마 건설 쪽으로 올라가더라도 삼성물산이나 현대그룹 쪽으로 올라가겠죠,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 건설기계 쪽으로는 삼성물산 쪽으로 올라가겠지만은 저는 솔직히 현대그룹주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왜? 수소 사업 하는 데는 현대차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소 관련주 오늘 네옴시티오 관련주 갖고 왔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노안톡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레드 전문가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섹터는 복합 테마를 안고 있는 네옴시티 그리고 수소 관련 테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또 어떠한 종목을 들고 오셨을지 너무나도 기대되는데요. 종목명 방송 끝나고 바로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을 해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 가능하신데요. 저희가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 그리고 섹터와 테마에 대한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드리지만 종목명이 공개되진 않습니다. 그 다음 방송 때 공개가 되기 때문에 미리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도 열어두고 있는데요. 방송 중에 샵 3772번으로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방법을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레드 전문가 님과 함께 테마에 대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옴시티 그리고 수소차 관련 테마가 복합적으로 엮여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왜 눈여겨봐야 되는 겁니까? 한 가지 더 있어요. 또 있어요? 네. 이 종목이 또 방산주도 들어가요. 방산주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전쟁 관련주 갖고 온 거 아닙니다. 방산주로도. 네, 방산주로 갖고 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유명한 전차가 뭐가 있습니까? K2요? 그럼요. 네. 군대 갔다 오신 거 아니에요? 군대 네. 군대 안 갔다 조심하세요. 큰일 났네. 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K2가 군대에서 제일 네. 유명한 전차잖아요. 네. 이 K2가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오늘 갖고 온 종목입니다. 종목명을 다 공개하신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아니요. 검색해도 뭐 웬만하면 부지런한 분들은 검색하면 나오시겠지만은 네, 바로 종목명이 떠오르는데요, 저는? 그래요? 난 뭘 줄 알고 갖고 왔는데? 네. 뭘 줄 알고 갖고 왔는데? 이거 큰일 났네요. 그럼 좀 더 네. 어렵게 가보도록 할게요. 네. 자, 안 교수님. 네. 이 K2 전차가 네. 어떻게 보면은 철로잖아요.
전차잖아요. 네. 전차이기 때문에 연료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회사가 수소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옴시티 지금 사우디에서도 여러분들 지금 언론에다가 사우디 방산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네. 그러면은 이 방산 쪽으로 통해 가지고 좀 있으면은 방산 쪽에 어떤 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그와 연관된 게 종목이 부각이 될 겁니다. 네. 자, 보시면 지금 첫 번째 낚시를 제가 던졌어요. 네. 미끼를 제가 던졌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회사에서 K2 전차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사우디하고 한국하고 방산에 대해서도 수십조 원이 좀 있으면 발표가 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한국보다도 방산업체가 더 유명한 데가 되게 많거든요. 네. 더 많아요. 더 많은데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그 수소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는 방산업체를 계약하겠다는 거죠. 사우디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저는 네옴시티 현대그룹 관련주로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현대그룹하고 연관되어 있는 수소 관련주로 갖고 왔습니다. 뭐 네옴시티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건설기계만 생각하시겠죠. 건설기계만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좀 있으면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 건설기계 쪽은 중동 국가 쪽에 이라크나 리비아 쪽에 물린 태금들이 되게 많아요. 물린 대금이 되게 많은데 테마로만 주식시장을 본다고 해가지고 건설기계 관련주를 사는 건 아니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좀 있으면은 네옴시티에서 제일 다음 단계로 테마가 상승할 수 있는 거는 수소 연료 전지학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연료 전지를 갖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다음 장면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장면입니다. 뿅.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차. 저는 사실 이 삼성그룹 관련주보다 네. 현대차 그룹 관련주들이 앞으로 더 많이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전에 에코프로도 네. 2년 전에 2차 전지가 그렇게 좋습니다. 엄청나게 좋습니다. 해도 네. 2년 전까지만 해도 에코그룹 관련주가 상승했나요? 그때는? 아유, 안 올라갔죠. 안 올라갔습니다. 네, 안 올라갔어요. 네. 그리고 갑자기 이번 연도에 이번 연도에 2차 전지의 중요성이 갑자기 부각이 되고 테슬라가 올라가면서 에코프로도 끝없이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에코프로가 좀 안 좋은 상황이지만 하지만 여러분들 그와 똑같은 맥락으로 현대차 그룹 관련주를 앞으로 보셔야 합니다. 왜? 우리가 생각할 때는 2차 전지가 나중에 미래 발전에 따라서 올라간다고는 하지만은 다음에 유가의 대책 에너지로도 수소거든요. 여러분들. 사실 사우디아라비아는 말 그대로 유가로 돈을 벌면서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죠. 그리고 이 유가가 나중에 시대가 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수소 쪽으로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더라도 전 세계 국가들이 수소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지금 현재 다른 국가들은 2차 전지에만 정신이 팔려 있지만은 우리나라만큼 수소에 진심인 국가도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소 관련주로 저희는 지금부터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네옴시티에 배출가스가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배출가스보다는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까지 건설기계 관련주들만 너무 많이 상승했지만은 건설기계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3분기 실적 때 악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빠지고 그 다음에는 수소 쪽으로만 상승이 되고 재생에너지도 상승한다는 겁니다. 아나운서님, 네. 이 태양연 쪽에 사우디아라비아가 태양연 네. 쪽에만 투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 유가가 나오는 국가인데 오히려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그게 좀 의아해요. 왜냐하면 산유국인데 기름을 못 팔면 네네. 돈을 벌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유가가 금방 또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40년 동안 네. 40년 동안은 지속이 되겠지만은 나중에 분명히 신재생 에너지 시대가 온다는 거죠. 어쨌든 이 기름이라는 게 한정적이니까 지금 계속 변화를 그렇죠. 시도하는 지금 건가요? 바로 네. 발전을 하고 또 여기에 연구비 또 투자를 하고 네. 지금 사우디에서는 주기세포까지 하고 있어요. 주기세포까지 할 정도면은 네. 여러 가지 발전을 통해 가지고 이 산유국이 하는 유가에 대해서 그동안 자기네들이 대장이었지만 네. 이제는 또 수소 쪽으로도 자기네들이 대장이 될 거고 꼭 무조건 네옴시티에 만든다고 해서 수소 쪽으로만 이게 관련주가 상승하는 것보다 수소는 이제 곧 네옴시티의 미래의 산업이 하는 거죠. 그리고 이 2차 전지는 솔직히 수소만 사실 네옴시티에 네. 차가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것보다 수소 모비니티라고 해가지고 이 모비니티 위주만 많이 돌아다녀요. 그리고 이 수소 모비니티는 중간에
어차피 유가가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중간에 뭐 열차 같은 경우는 중간에 기름을 넣잖아요. 근데 이 수소 충전소는 딱 한 군데만 있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걸 만들 수 있는 게 그 수소 요열을 열 에너지가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게 수소 트램이라고 하거든요. 그 수소 트램에 수소 연료 전지 관련주를 갖고 왔고 네옴시 사우디에서 지금 빈자만이 원하는 거는 수소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소 관련주를 갖고 왔고 여기와 연관되어 있는 게 현대차 그룹 관련주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다음 장면 통해서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분들.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세계 산유국 어디에도 수소 생태계 조성을 만들려고 지금 계속 목적을 내미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기계보다는 수소 쪽과 저는 더 연관이 돼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탄소 중립 목표는 한국하고 사우디하고 마찬가지예요. 아나운서님, 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가 지금 어제 발표를 했죠. 네. 수소 경제 쪽으로 협력을 하면서 더더욱 각 나라마다 더더욱 수소 쪽으로 발전을 통해 가지고 탄소 중립 목표로 가자. 네. 근데 탄소 중립 목표 간다고 했는데 오늘 수소 관련주들은 그게 많이 상승이 되지가 않고 있어요. 네. 희한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시장이 거꾸로 반등이 됐을 때는 네. 상승이 될 수가 있지만은 시장이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이 기회하는 거죠. 이 종목이 기회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금 현재 삼성물산 쪽은 건설기계 쪽으로만 연관이 되어 있지만 현대 쪽은 현대건설, 네. 그다음에 수소, 자율주행 이와 연관돼서 현대자동차 관련주도 네. 다 속해져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안원수님이 생각하실 때는 삼성 쪽이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현대차 쪽으로 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인공지능이냐, 네, 수소냐. 네. 저는 쉽게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또 네. 빠지시네 또. 네. 자,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000단짜리 뭐 반도체도 만든다고 하는데요. 네네. 어떻게 보면은 계속 사우디는 재생 에너지를 만들려고 네. 반도체도 필요하고 태양열도 필요하니까 네. 여러 가지 시도는 할 거예요. 네. 근데 네옴시티의 주 목표는 뭐냐? 탄소가 없는 네. 탄소가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미래의 도시가 네옴시티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 필요한 게 수소하고 수소하고 2차 전지하는 거죠. 네. 그러면 기름을 발생하는 나라에서 기름이 없는 걸 만든다. 우리는 이거 하나만 보고 있으면 돼요. 기름이 나오는 나라에서 기름이 발생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게 네옴시티인데 그러면은 여기서 제일 만만한 게 건설기계 관련주인데 이제 좀 있으면 3분기 시작에 따라서 건설기계는 어느 정도 나라의 중동 국가의 건설사들이 띄엄먹힌 게 많기 때문에 실적은 제대로 안 나올 것이고 이 수소 쪽은 현대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수소 관련주 차지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따가 여러분들 좀 급하실 수도 있는데 현대차 그룹주를 제가 이따가 공개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현대차 그룹 관련주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오늘 저녁에 브리핑을 다 해드릴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노안톡방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수소 관련 기업들을 왜 눈여겨봐야 되는지 전문가님과 함께 투자 포인트를 짚어봤습니다. 방송 끝나고 오늘 저녁에 현대차 그룹과 관련된 전반적인 브리핑을 또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서 장 끝나고 나서도 시장 공부 함께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이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신 다음에 스캔하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샵 3772 2번 열려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노란톡 입장이 가능한 링크를 메시지 답장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서 많은 분들께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저 장교 출신이냐고 하시거든요. 아나운서님. 네. 딱 봐도 좀 그래 보입니다. 조금 이렇게 네. 건장합니까? 건장하다고 하면은 제가 욕먹을 수 있죠. 아니요. 우리 아나운서님, 우리 아나운서님 개미 인분이 어디 계십니까? 예? 네. 저보다 어깨는 조금 왜 제 넓으신 것 같은데. 시선을 피하세요, 갑자기? 저보다 어깨는 조금 넓으신 것 같은데. 저를 좀 보세요, 전문가님. 네. 아나운서님, 네. 제가 아나운서 많이 좋아하는 거 아니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종목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갑자기 치고 네. 들어오니까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부터는 현대차 구독 관련주로 갈 겁니다. 네. 예전에 에코프로, 포스코 그룹 2차 전지가 한참 유행일 때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계속 에코프로하고 포스코 그룹은 계속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끌고 가도 돼요. 그 종목들은 하루 5% 떠진다고 20% 떠진다고 해가지고 2회 2비 할 종목이 아니라는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현대차 관련주들 갖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 안호선님, 네. 매번 우리 삼촌 얘기해서 진짜 그런데 네. 보통 에코그룹 갖고 계신 분들이 네. 또 현대차 관련주 또 갖고 계세요. 현대차 그룹 관련주들. 네.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는 이미 포기를 하셨는데 제가 어제 한번 전화 들었습니다. 네. 어제 한번 전화 들으면서 삼촌 현대차 관련주는 좀 어떠신 것 같습니까? 하니까 됐다. 난 이제 주식 포기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근데 현대차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끌고 가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은 전 세계가 원하는 거는 네. AI하고 네. 그다음에 전기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수소입니다. 이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게 현대차 그룹 관련주 쪽에 있는 계열사들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 계열사들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재생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이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보다도 솔직히 재생 에너지에 더 진심인 그룹이 현대차 그룹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솔직히 말해서 2차 전지만 있을 뿐이지 뭐 AI나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위주가 좀 있나요? 저는 그렇게 있다고 보지 않거든요. 주가는 그 미래의 기대감 반영을 보고 반영이 되는 건데 테슬라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현대차 쪽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에서 원하는 걸 현대차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시청자분들. 왜? 수소 갖고 있지. 수소 갖고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도 갖고 있고 자율주행도 갖고 있고 AI도 갖고 있고요. 네. 로봇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가 원하는 거 다 현대차가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삼성물산 쪽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거는 사실 주택, 좀 건설기계, 예를 들면은 집 짓는 건축 관련주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히림이나 한미그룹이 계약한 것도 있지만은 이 네옴시티에 따라서 건설기계 관련주 테마는 그냥 강세로 상승하는 것뿐. 오늘 만약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20조 원 이상을 발표를 했는데도 건설기계 관련주들은 솔직히 그렇게 상승 안 되고 있잖아요, 시청자분들. 그렇죠? 근데 현대차 그룹 관련주들은 조금씩 우상향 형식으로 상승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현대차가 이번에 사우디 쪽에 공장을 짓거든요. 그 공장을 짓는 게 전기차 회사하고 로봇 쪽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하고 로봇차, 선생님, 네. 이 방송이 말이에요.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갖고 온 건 수소 관련주지만은 네. 로봇주도 상승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전기차 현대하면 유명한 게 뭡니까? 아이오닉이잖아요. 네. 이 아이오닉 관련주도 제가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수소 관련주 제가 갖고 왔지만은 네. 내일부터 어느 정도 이제 현대차하고 사우디하고 연관되어 있는 로봇주하고 그다음에 전기차 이 관련주도 보셔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가 18만 5천 원이에요. 제가 아까 갖고 왔을 때 방송 시간 2시간 전에 갖고 왔을 때는 18만 5천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가 현재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있는 상황에서 네옴시티요 수소 이슈가 있다고 하면은 이 관련주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현대차 갖고 계신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 물어보실 분들은 저희 노안톡방에 입장하시면 되고요. 선생님,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종목 약간 좀 맛보기 좀 보여드릴까요? 네. 네, 좋습니다. 한번 다음 장면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분들. 뿅! 자, 이거는 제가 네. 갖고 온 종목 중에서 수소 관련주는 아니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우디가 원하는 거 현대차가 다 갖고 있어요. 네. 그럼 그렇다면은 앞으로 건설기계 관련주들이 3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것이 하는 우려함에 이제는 사우디가 원하는 관련주들이 상승할 거라고 보고 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주하고 아이오닉 전기차 관련주 갖고 왔거든요. 이 두 개도 제가 노안톡방에서 공개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로봇주도 그동안 많이 조정이 되었고 아이오닉 전기차 관련주도 많이 조정이 네.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자동차 그룹 관련주들을 봐야 돼요. 왜냐면 현대차가 계속 시장이 안 좋아도 현대차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다 많이 상승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현대 실적이 이제 좀 있으면 또 발표가 됩니다. 현대하고 기아가.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차 관련주를 받아가는 거고 그다음에 아이오닉 전기차. 옆에 보이시죠? 차트. 최고가 19,630원이었어요. 근데 현재 최저가 8,910원입니다. 선생님, 네. 좀 땡기십니까? 차트를 보면은 조정을 많이 받긴 받았는데 네네네. 양봉이 한 2번 더 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신다는 겁니까? 안 사신다는 겁니까? 선생님. 내일까지 좀 보고 고민해 내일까지 보고요. 보겠습니다. 네. 또 계산기 두들기시네. 어쨌든 계산기 네. 두들겨서 나쁠 거 없죠, 시청자분들. 왜냐하면 네. 우리가 생각할 때 기술적 반등이라고 계속 여러 번 생각했는데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네. 괘씸해 죽겠습니다, 이 시장이.
그러면서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종목들까지 우리 노안톡방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다 드릴 겁니다. 어찌됐든 시장이 빠질 때만큼 다 빠졌고 그동안 부각이 안 되고 눌려 있었던 자동차 부품 관련주하고 현대차 관련주 봐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분들 뿅! 자, 시장이 안정화될 시에는 저는 네옴시티 건설기계 관련주들은 상승할 것이라고 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단 1도 그렇게 보지 않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건설기계들은 중동 쪽으로 예전에 많이 사업 수주했지만은 전제 터지는 데만 어떻게 보면 전제 터지는 데만 건설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잔금은 못 받잖아요. 잔금을 못 받으면은 실적에 따라서 또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건설기계는 지금 상승하는 거는 테마로만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건설기계 관련주는 지금 보시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건설기계보다는 사우디가 필요한 모든 부품, 수소, 재생에너지, 전기차를 갖고 있는 현대차 쪽으로 더더욱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사실 현대차가 이제 중고차를 이제 판매를 한다고 하면서 이제 중고차 업체인 코스피 코스닥에 산정되어 있는 K카 쪽이 급등이 나오면서 현대차도 상승이 되고 있어요. 사실 앞으로는 저는 솔직히 2차 전지보다 현대차 그룹 관련주들이 좀 더 상승이 되지 않을까 하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는 에코프로가 어떻게 보면 좀 단타 현식으로 돼버렸어요. 어느 날은 급등이 4%, 5% 올라가고 또 어떤 날은 6% 빠질 때도 있고 그 바에는 좀 오해가 장기적인 종목을 보신다고 하시면은 현대차 그룹이 괜찮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 제가 오늘 갖고 온 종목은 현대차 수소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현대가 사우디한테 더 많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제까지 중동 국가에서 수주를 많이 한 그룹은 현대차거든요. 현대그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그룹 관련주들이 더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으니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노안톡방에 오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고 아니시면은 가스 관련주 하시든지 유가 관련주 하시든지 이거 말고 좀 안정화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을 가고 싶다고 하신 분들은 네. 이 노안톡방에 참여하셔서 저하고 같이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드 전문가와 함께 오늘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를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떠한 종목인지 감이 잡히실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방송 끝나고 종목 명이 공개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를 통해서 스캔하시면 입장이 바로 가능하신데요. 오늘 히든 종목뿐만 아니라 현대차 그룹 전반적으로 특징적인 종목들에 대해 정리도 해주신다고 하니까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 노란톡 힙 함께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는 이제 시간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한 네네네. 6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 좀 직접적으로 주시죠. 히든 종목 마지막 장면 한번 통해서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마지막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네옴시티의 모빌레일이 이제 돌아다니는데 그리고 네옴시티에 열차가 필요합니다. 그 열차가 말 그대로 기름을 집어넣는 열차를 움직이겠습니까? 안호선님, 네. 네옴시티에 모노레일이 움직인다고 하면 열차가 움직이겠습니까? 기름이 들어가는. 기름이요? 네. 아니요. 아니죠. 네. 기름이 아니고 수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 수소 쪽을 모비니티를 다 연결시켜야 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수소 모비니티를 다 연결시키면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산소 조립 센터를 이제 모노레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이 회사는 겁니다. 네. 이 회사고 수소 주축기로 20기 정도 자체 생산 능력을 보유한 회사예요. 직접 다 하는데 외주를 맡기지 않고 현대차 그룹 안에 있는 그 계열사가 수소를 구축할 수 있는 네. 회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소 충전소도 상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종목 차트 보세요. 이 종목은 최고가 32,5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현재는 25,400원이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K2 전차. 네. K2 전차도 수소 모비니티로 변형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에 방산주도 들어갈 수가 네. 있죠. 그리고 이 회사가 수소 관련주이면서도 K2 전차를 만든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이따 입장하신 분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시간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요. 빠르게 좀 알아볼 텐데요. 네네. 저희 그 있잖아요. 종목명 여러 개 나와가지고 네네. 전문가님께서 힌트 주시는 거. 네네. 그 히든 종목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 종목 네. 보시면은 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 정말요? 네. 기대됩니다. 솔직히 지금부터 자금 있는 분들은 네. 이 종목을 천천히 모아가면서 사셔도 상관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각 종목 하나당 목표가는 10%에서 5% 정도만 먹어도 상관이 없다고 네. 보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이 종목들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어마어마합니까? 자, 현대차 구육관련주예요. 네.
현대차 구독 관련주고, 저는 이 수소 충전 관련주 JNK 히터나 그런 종목 갖고 온 줄 아셨죠, 여러분들? 절대 아닙니다. 현대차 구독 관련주 왔습니다. 왜? 이 중에서 어느 거 하나만으로도 연관이 돼서 부각이 되면 현대차 구독 관련주들이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시장이 그동안 과매도 인해 가지고 많이 빠졌지만 이제는 실적 시즌이 나왔기 때문에 현대차 구독 관련주로 여러분들이 봐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실적이 아무리 안 좋게 나와도 예상치 상회로 실적이 이 정도 나올 수 있다는 하에 또 기대감에 또 주가가 올라가니까요. 자, 현대위아는 수소 연료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대위아 쪽으로는 사실 건설기계 관련주도 많이 복합적으로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밸브 시공을 하는 회사인데, 이 밸브 하는 시공하는 회사로 따져가지고 현대위아 관련주도 솔직히 좋은 종목이에요. 하지만 수소 쪽으로 같이 연관이 돼서 부각되기는 좀 힘든 종목이라는 점도 있지만은 이번에 사우디로 좀 연관이 되면은 더 크게 부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종목은 현대요템입니다. 이 현대요템 같은 경우는 예전에 철도 관련주로 많이 상승이 되었어요. 철도 관련주도 많이 상승되어 있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진심으로 수소 쪽으로 많이 진심으로 다가가 있는 회사가 현대그룹사 중에서 현대요템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대요템 같은 경우는 철도 쪽으로 모노레일을 어느 정도 많이 인프라를 구축을 만드는 회사고, 그 인프라에 대한 포트포리오를 만든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제가 갖고 온 히든 종목일 수도 있고요.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현대모비스입니다. 아는 선생님, 현대모비스 갖고 계신 분들 의외로 되게 많으세요. 많죠. 네,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드님, 현대자동차 하면 현대모비스 아니에요? 자율주행 하면 현대모비스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현대모비스는 중간에 현대 쪽에서 이 노동 파업이 나온다고 하면은 네. 제일 많이 떨어지는 게 현대모비스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는 어느 정도 좀 거스르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장면 같은 경우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현대제철입니다. 제철이 있어야 철도가 깔리고, 그 철도에 네. 또 현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소가 같이 연관되어 있는 탄소가 필요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철가 현대제철에서 만드는 게 수소 쪽으로 수소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활용할 수 있게 만들려면 제철도 같이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수소를 만드는 현대그룹에서 이 제철이든 모비스든 여러 가지 수소 쪽으로 연관되어 있으면서 탄소 배출이 없는 그런 시대에 만들 수 있는 게 현대차 그룹주 앞에 있고요. 이 종목은 제가 노안톡방에 입장하신 분들에게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4가지 종목이 공개가 됐는데요. 어떠한 종목인지 감이 잡히실까요? 방송 시간이 종료가 된 후에 오늘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명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노란도 오픈 채팅방에서 알려드릴 텐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에 휴대전화 카메라를 스캔하신 다음에 노란도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샵 3772번 열려 있습니다.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레드 전문가와 1시간 동안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전문가님과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전문가님 오늘도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아나운서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네, 주식비닉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장의 하락이 조금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후장 그리고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